맞습니다. 지금 공연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고요. 여러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같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관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 제가 기사책도 안 들고 오고, 그 마이크도 안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저는 약간, 논다는 느낌으로 왔어요. 왜냐면, 저번에, 청계광장 때도 그렇고, 시청광장 때도 그렇고 약간 그런 되게 분노하신 민중들 느낌인데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 약간 한 50대 넘고 그래서 제가 말도 막 못하겠고 사실 쫄아가지고 그런 어떤 팔에 막힌 그런 말들 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오늘은 대학생분들 오셨잖아요. 이렇게 저도 오늘 집에서 나왔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날 굉장히 좋았어요. 또 저는 24살이고요. 대학교는 좋죠. 네,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는 저쪽에 지방에 신발끈 묶으면 문득 쓸쓸한 것도 흩어지고 잊혀져 그저 외로워지는 그런 계절이 그런 겨울이 그냥 다 잊고 싶다 그냥 다 지우고 싶다. 이제 대학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저희 문제라던가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혹시 가톨릭대 내에서 활동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가톨릭대 안녕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네, 수업부터 시작해서 다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혼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국민총파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고 이제 뭔가 노동자의 문제가 그냥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미래라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래라고는 하지만 곧 현재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같은 노동자들이나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랑 총파업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참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의식이 바뀌는 것도 힘들지만 뭔가 생각이 바뀌고 이제 몸이 바뀌는 것도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아니면은 진짜 저희 학교만 해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부가 못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주간 교수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기도 했었고 총학 같은 경우도 대자보를 떼버린다던가 하는 식의 행동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아닌가. 그것 바꿀 수 있는 것도
그걸 방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들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4학년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해서 대학팀이라고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1년에 방콕 집회가 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권을 타겟으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뭐 법이 마련이 되고 국가장학금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비민주적인 운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각 대학 본부가 비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주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등심위가 되게 무기력하게 운영이 되고 등심위들 대학 예산에 관한 자료들을 제때 주지 않고 학생들이 있으나 없으나 만화한 등심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각 대학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 총장님들의 모임에 대기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독서 설문조사 했을 때도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각 대학 본부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대기업 백일장이 있었고, 전국대학 나들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오늘 여기가 된 거고요. 네, 오늘 이 일정이 끝나고 총파업을 갈 건데 저희가 총파업을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워낙 높으니까 학생들이 대체로 낼 수가 없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는 곧 노동자인 거고 그 많은 노동자들에게 저희가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거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최악의 대학을 뽑잖아요. 네. 그 산정 기준이 특별한 게 딱 있을까요? 저희가 투표를 할 겁니다. 저기 판 보이잖아요. 네. 저 판에다가 각 대학의 이름을 쓸 거예요. 네. 쓴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1인 2표제를 아, 1인 2표제로? 네, 그렇습니다. 아, 투표를 진행할 거예요. 사회를 정상화시키려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서 경제학 전공한 학생 중에서 교육 경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박운익 군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젊은 세대를 통해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희망 가지게 됩니다. 대교협은 아까 박광을 암행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해체해야 된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똑똑한 줄은 지는 모르겠는데 암행의사를 하면서 아마 똑똑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암행의사 다니면서 곡차를 이렇게 많이 마셔갖고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교협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두환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건데 전두환 때 폼을 잡으려고 80년도에 졸업정원과 과외 금지한다. 과외하면 처벌한다. 마치 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과외 금지하고 본고사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1982년도 83년도에 2년 연속 대학생이 미달 사태가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거의 꼴찌한 학생이 서울법대에 합격하는 사태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학번들 저희 때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똥파리.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서 시장 질서가 교란된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 총장들 모아서 총 정원하고 입학 정원을 좀 조절해서 빅사리가 안 나도록 해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그 당시 파시즘 철학자인 이규호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불안정해지니까 84년도에 대교협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일종의 특수법인인 사단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인 사단법인의 지위에 있는데 이 대교협이 처음에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렇게 이제 대행하는, 말하자면 학생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막고, 또 각 대학의 사찰 교직원들을 통해서 학생들 구속해야 될 애들
감옥에 보내야 될 애들, 군대 강집해야 될 애들, 이런 애들 명단 조정해서 일러 바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아닙니까? 나는 당신들 얼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감옥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당신들 얼굴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 대교협이 이제 대학 자체가 덩치가 커지고 돈이 되면서 2000년도 들어서부터 약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학 자체를 기업화, 대기업들이 대학을 장악하면서 대학을 기업화하는 통로로 일종의 카르텔로 슬슬 변질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대로 등록금,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들이 이제 담합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대학 교육과 별 아무 관심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대교협의 담합 행위를 등록금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막혀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대학생들에게 전달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교협이 그러니까 등록금이 안 내려가도록 전국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는 대교협이 2007년 이명박 들어서부터는 더 심하게 돼갑니다. 이제 점입 가경인데 아예 정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 아무리 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정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세금 내고 공무원 뽑아서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교협의 행위가 사단법인인 대교협이 부산대학교 예를 들면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의 입시 업무를 사단법인이 직접 대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법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됩니까? 좀 이상하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교육부 산하에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했다. 그런데 우리가 국립대 입시 업무를 대신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협이. 그걸 하자는 입학사정관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점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까지 있습니다. 요게 세트로 해갖고 회장, 사무총장 이렇게 회장은 비상근이고 사무총장이 실세인데 4명 중에 4자리 중에 3자리를 교육부 관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관료가 돌아가는 이제 퇴임 자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2007년부터 그 전에는 운영을 각 학교에서 회비 걷어서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다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 피 같은 등록금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50억 정도를 세금을 정부 보조를 받았는데 이명박 때부터 대거 늘려서 작년에 대교협 이 정부에서 받은 돈이 3,150억입니다. 손 바로 현찰입니다. 고대 1년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그죠? 애지간한 대학의 총 등록금 액수에 맞먹는 그러니까 3,000명의 학생이 1년간 대학 다닐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대교협이 이 조직에서 현찰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토목공사를 하나 건물을 짓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명박 때 들어서부터 현찰로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3,000원? 그 돈을 가지고 그럼 뭘 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그 돈을 쓰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의 대학 교육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대교협이 정부 돈이 그렇게 수천억씩 들어가는데도 감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치외 법권지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먹고 있다가 정부 조직 그 감사 관련 법상 10년에 한 번은 최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교육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봐주기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내용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연구 용역 허위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가 대교협 직원, 대교협 간부인데 정부 예산 따오게 만들어서 내가 연구한다. 하나도 안 하고 허위로 서류만 꾸며가지고 몇백억씩 빼먹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경조사, 임금, 뭐 수당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교육부에 봐주기 위한 감사에서조차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교협에서 지적받은 감사 내용 보면 도저히 대학 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교협이 먹는 돈만 3천억입니다. 이런 조직은 없애야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민주당 교육위가 여야 동수고 야당까지 하면 그 다음에 야당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전두환이 만든 대교협 법을 철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교협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합을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지 세금까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민주당 교육위는 대교협 법 폐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궁금해 좀만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피대학 얘기를 들었는데 총장님이 17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재작년에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어요, 피대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총장님이 1억 원대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로 냈다, 500만 원 상품권을 교비로 샀다, 이런 게 비리가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점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이게 안녕할 수가 있을까? 이게 대교협 그 회원인 총장님들의 마인드면은 도대체 학생들을 뭘로 보기에, 학교를 뭘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기에 총회에 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총장님들의 어떤 전횡, 뭐 재단들의 어떤 독주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아무래도 학생 사회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아쉽게도 피대학은 또 총장님이 17년째 장기 집권한 것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총학생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재단하고 총장님이 이걸 총학생회를 못 세우게 한번 막은 다음에 계속 총학생회가 생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17년 동안 장기 집권의 배경에는 이제 15년 동안 총학생회가 없었다라는 어떤 슬픈 역사가 있는 건데, 이런 뭐 총장 비리 문제나 뭐 이런 대기업 회원인 대학들의 문제들 대기업에서는 도대체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17년 동안 장기 집권 총장으로 장기 집권한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독재죠, 독재. 중앙대는 2009년에 두산재단이 들어온 뒤로 이제 이사장을 풍자했다는 만화가 실렸다고 중앙문화라는 교지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의 교지 녹지와 함께 통폐합을 시도했고요. 강제 회수 뒤에 예산 삭감, 그 뒤에는 이제 자율납부 폐지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2010년에는 세터를 일방적으로 금지시켰고, 세터를 갔던 자연대 회장은 징계 논의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반대했던 학생들이 2011년에 잔디밭 광장에서 원탁회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학교 강의실을 빌려주지 않겠다,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잔디 광장이라는 광장에서 이제 원탁회의를 진행했던 거였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징계 경고를 했었고, 그 뒤로부터 저희는 잔디광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잔디광장인데 잔디밭을 밟으면 징계가 된다고 해서 다들 둘러가고 있어요. 네, 왜 있죠? 네, 2013년에는 2차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4개의 과가 폐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 교수 연봉제를 도입해서 커리큘럼 평가제 도입 준비, 교수 평가 결과 처참하면 연구실을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수들도 이제 경쟁의 시스템에 넣어버려서 그 연구 결과로서 평가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를 생산해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인문대 선거 개입이 있었는데요. 인문대 회장으로 나왔던 후보자가 예전에 구조조정 투쟁 당시에 이제 그 징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학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선관위는 전대 인문대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선관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그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를 징계 협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낯짝 엎드려서 너네가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이야기하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인문대는 학교의 선거 개입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간 상태고,
3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청소 노동자 파업이 있었죠. 저희 청소 노동자 파업 당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등록금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경영상 마인드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천막 농성까지 돌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정할게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썼던 이제 손자부 같은 거나 구호 노래 같은 거에 100만 원이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왜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린 이유가 뭐냐라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사실 겁준 거였다, 진짜 받을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겁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는 걸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00만 원짜리 대자보라는 방식으로 그 청소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그 이후로 바로 1월 6일이죠. 대자보 철거를 했습니다. 전날 오후 9시에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일방적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 5시에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때 중훈위에서 냈던 성명서 입장들도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학생 자치를 많이 위협하는 형태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 늘 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학생 자치에 대한 폭력, 언론 탄압,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세하는 모든 학교의 시스템들을 저희는 이제 벗어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중앙대 학교가 이제 두산재단에 희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학교로 만들어가는 날까지 의열 안녕들 하시니까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들을 또 적어왔고 아직 다 못 외워서 컨닝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동국대에서 동국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름은 장길남입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대학의 문제 상황을 밝히고자 듣도록 노력하시고요. 네. 그 각자의 대학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동국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맨 처음에는 저희도 학과 구조 조정을 겪었어요. 학과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윤리문화학과하고 대상 철학과하고 국어동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그 외에 좀 학과들이 있었는데 인문과는 이제 학과 구조 조정 당하는 과정에서 아예 인문과는 아예 삭제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철학과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고 국어동문도 같이 없어졌고 국어국문학과도 이제 무대창작학과랑 합쳐져가지고 학부 체제가 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학생 회장님이 있는데 최모무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과 구정 반대 투쟁을 하시다가 바로 공간 점거하고 나서 학교에 징계 퇴학도 당하고 그런 사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동국대학교는 일산 캠퍼스에 또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비 회계라든지 개인 등록금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다가 이번에 같이 투쟁하신 분들 단식 투쟁까지 했는데 그분도 징계 받았고 그 징계가 이어져서 이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바시대장 선거가 있었는데 학교에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학생들 명단도 못 주면서 선거 방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학교에 악행들이 있었고 네, 자기 본인 소개하고 참가하게 된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청년정책기획부 차장으로 있는 정치외교학과 이제 2학년 권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에 오게 된 건 사실 연대 제안을 받았기도 했지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나가 뭔가 전략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공립대 공공성이 어떤 대학생 개인에게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가되고 있고 뭐 현재 뭐 등심이가 계속 파행되고 있고 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상 결정이 계속 나가 있고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대학이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학 내에서 학생 자치 활동으로만 또는 뭐 총학생의 활동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모여서 어떤 대학 평가의 기준을 선정하고 있는 뭐 대기업에 얘기해야 할 문제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대학생과 청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의제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함께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교 내에서 현재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늘 왔는지는 모르겠고 보통 여러 잔치단체들 혹은 지금 저희처럼 총학생회 또는 단과대학생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활동들이 있을 때마다 그 주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함께 연세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연대하러 오고 있습니다. 개방이사지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총학 측에는 어떤 생각을 대학평의원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렸었는데 대학평의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설립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지만 등심이와 똑같이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없는 이 구조에서는 실제적으로 열려서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물론 긍정적인 결과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등록금 이제 결정되고 나서 3월 이제 저희는 노수석 열사 추모 기간인데 저희는 사실 재수강 3회 제한이라는 큰 의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1사학번들 신입생분들의 RC제도 1년 전년 시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 사회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따로 의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고 있는데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생각한다면 연세대학교 찾아보지 않나? 총학생회에서 함께 제안해서 배경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함께 얘기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연세사회를 위해서 배경로 실천단을 함께 꾸려서 이번에 배경로 간담회도 진행한 상태고요. 화군이 분들 대상으로 학대운영위원회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학생회장님이 포함된 실천단에서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기다립니다. 학교가 니들 거냐? 대교협은 각성하라! 학교가 니들 거냐?